요즘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 감기 이렇게 오래 걸려 있어도 괜찮냐? 감기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거냐? 아이 감기 이렇게 자주 걸리는데 면역에 이상 없는 거냐? 근데 저희 소아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감기가 지독했던 적이 있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소아과 의사가 된 이래로 이렇게까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활개를 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적잖은 충격 속에 지난 몇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이런 광폭 행보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 코로나 3년이 아닌가 생각해요. 2023년 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조정이 되면서 여러 일상들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자기들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매달 주력하는 바이러스들이 원래 있는데 이번에는 3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주력하는 바이러스 할 것 없이 지금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들의 주요 타겟은 바로 이 감기 바이러스들의 항체가 거의 없는 굉장히 퓨어한 이런 코로나 베이비들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지금 3년 동안 걸릴 감기를 몇 달 동안 거의 지금 폭격 수준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도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요. 모유 수유할 때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모유 수유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셨죠. 이렇게 힘들게 키웠던 아이들이 지금은 또 감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고 있죠.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한 외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고 입원실도 미열 터질 정도로 힘들었고 항생제 부족 현상까지 있었다고 해요. 독일 소아과 3차 진료센터 3만 개의 임상 샘플을 기반으로 했던 어떤 조사를 봤는데요. 라이노 바이러스는 16배나 증가했고 RSV 발생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작년 말 기사를 찾아보면은 몇 달 동안 심각하고 광범위한 바이러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아과 운영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아과학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항생제 아목시실린 시럽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열제까지도 부족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새로 들이닥친 감염병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베이비들이 큰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잘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원래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종류와 감기 발병률이 6회에서 10회 평균 그 정도 되고 많이 걸리면은 뭐 20회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커요. 특히 어린이집 첫 등판회 있잖아요. 사회생활 첫 해.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병원에 많이 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360일 감기약 먹는다고도 해요.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얼굴을 자주 보다가 병원에 자주 안 와요, 아이들이. 필수 예방접종 하려고 나타나죠. 그러면 정말 많이 의젓해지고 많이 건강해져서 알아볼 수 없는 어린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알아도 대부분이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프지만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이 몇 달 동안 감기에 10번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감기를 10번이나 낳았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는 그렇다면 정상적인 면역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요로감염, 세균성 요로감염인데 항생제 먹을 때만 반짝 좋아지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심각한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 여러 번 감기에 걸렸다가 매번 다 나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아이들이 너무 걱정할 때도 얘기해 주세요. 아, 감기 10번 걸렸는데 감기 10번 다 나았잖아.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 무기가 10개나 생긴 거야. 그럼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만들어낸 무기가 널 지켜주는 거야. 조금만 아프고 금방 낫는 거다? 엄청 멋지지 않아? 어제보다 열 떨어졌는데 열 떨어지잖아? 그러면 점점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있다는 소리야. 이제 좀만 더 힘내보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호흡기 바이러스 걸렸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슬금슬금 아프기 시작하다가 피크 며칠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슬금슬금 좋아지는 게 원래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길게 가면 2, 3주 정도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길게 가면은 기침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맞으면 그러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뭐 다 지나가야 다 끝나는 이 바이러스 폭탄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오면 아이의 표면이 온갖 바이러스로 뒤덮였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일단 홀딱 벗겨야겠죠. 옷을 다 갈아입혀야 되고 그리고 표면에 드러나 있는 손발, 얼굴은 반드시 씻겨야 되겠죠. 사실 다 벗기고 샤워까지 시키는 게 베스트입니다. 열이 나거나 콧물, 기침, 가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바이러스들을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마스크 쓰기 싫어, 나 마스크 내가 벗을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나이에만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시기가 2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열이 나면 가능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10개월짜리 아이가 고열이 나는데 봐주실 분 없다고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열이 많이 나면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뽑는 시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이 초토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편하게 잘 쉬어야지 또 빨리 낫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2중, 3중 감염이 돼버리면 정말 오래가고 증상도 훨씬 심하고 아이가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까지는 마스크 쓰고 열이 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출석 일수를 11일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견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석 인정을 받으시면 또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